의료 파업을 지지하고 있는 쪽이죠. 기생충 연구로 유명하신 단국대 의대 서민 교수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서민 교수님.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이제 소리가 잘 들리네요. 예, 죄송합니다. 예. 교수님은 의사 파업은 정부의 망상에 대한 반대다. 이런 제목의 글을 쓰셨더라고요. 아, 네, 그랬습니다. 예, 제가 파업하는 거 보니까 저는 이제 제가 의약분업 파업 때는 좀 반대했었어요. 그때는 그냥 그게 명분이 있다 그러니까 정부 정책이 명분이 있다 생각해서 반대했었는데, 지금은 정부의 정책이 전혀 명분이 없고 시기도 말이 안 돼서 의사 파업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부는 10년 동안 1년에 400명씩 의사를 좀 더 뽑아서 지역에 배치하고 그리고 연구나 공공의료에 투입하겠다는 건데 그게 뭐 잘못됐나요? 망상입니까? 그게 이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그게 정부가 이제 그런 정책이 효과를 볼 수 있다면 얼마든지 찬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 말처럼 쉬운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아이를 많이 낳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에 살기 어려우니까 지방으로 내려가서 지방이 활성화된다. 사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의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사를 늘린다고 해서 의사가 지방으로 가느냐. 이게 전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수도권에 이제 머물면서 의사는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외래 진료 횟수가 1년에 17번으로 OECD 최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OECD 평균 7번의 2배가 넘어요. 근데 이분들이 전부 필요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병원이 있으니까 조금만 아파도 그냥 이렇게 잠깐 집에 있으면 되는 거를 이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를 그냥 병원에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불필요한 의료 행위가 되고요. 그리고 그래서 우리나라 의료비가 낭비되는 게 상당히 많고, 그러니까 병원이 있고 의사가 있으면 그냥 거기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가 이 보험 사기가 거의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에 하나예요. 교통사고에서 이제 정말 시속 5km로 그냥 갖다 박아도 그냥 들어눕고 아파 죽겠다고 병원에 한 달 입원하고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보도들 많이 보죠, 우리가. 이 보험 사기가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그래서 거기 의사들이 그러니까 보험 사기에 협조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 의사가 늘어나서 먹고 살기가 좀 어려워지면은 의사들이 이렇게 나쁜 짓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의료비가 증가하고 평범한 사람들이 보험료를 더 내야 되거든요. 근데 의사가 이게 그러니까 의사는 스스로 수요를 창출하는 능력이 있어서 그러니까 의사가 많아지면 국민 의료비가 더 들고 건강보험 재정이 거덜날 수 있다. 이제 이걸 우려하는 겁니다. 그런데 OECD 평균으로 봤을 때 국민 인구수 대비 의료진의 의사의 숫자가 적은 건 사실이고 또 우리나라 지역 시골에 가면 갈수록 의사가 없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의사 수가 아니라, 저희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의료 접근성이 정말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집 근처에 정말 병원이 있나 없나, 이게 되게 중요한데, 우리나라는요, 어떤 지방도시라고 하더라도, 큰 병원에 가려면 1시간 정도면 다 충분히 갈 수 있고, 그리고 집 근처에 기본적으로 보건주소가 있고, 개인병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병원이 없어서 못 가는 그런 나라는 이미 아니고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코로나 때 있잖아요. 우리나라 이제 의사 수가 1,000명당 2.4명인데 저희보다 2배, 그러니까 1.7배쯤 되는 이탈리아가 이제 4.0명이에요. 독일, 프랑스 다 마찬가지로 의사가 많은데 그 나라들 코로나 때 완전히 망해서 환자 수가 20만이고 사망률이 거의 10%가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나라 의사들이 수고한 덕분에 코로나 잘 막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갑자기 그 의사가 아주 이기주의에 빠진 적폐로 이렇게 몰고 그러는 게 저희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는데 지방에 이제 의사가 많이 부족한 건 사실인데 그만큼 지방에 사람도 없어요. 그리고 지방 사람들도 지방에 있는 의사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지방 환자들이 그러니까 SRT나 KTX를 타고 지금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실인데 지방에 병원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지방의 의료 혜택이 더 좋아지느냐? 사실 이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지방에 병원을 열면 지방의 적자를 보기 때문에 의사들이 견뎌내지 못하고 지금 나가는 현실에서 무조건 의사를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게 뭐가 현실이 있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그러니까 다른 나라에서 한번 살아본 경험이 있다면 우리나라 지금 한국 의료에 대해서 되게 찬양을 하잖아요. 근데 제 친구가 이제 아버지 수술 때문에 미국에 살던 친구가 우리나라 왔거든요. 근데 그 아버지가 일주일 사이에 입원하고 검사하고 수술까지 다 마치는 걸 보고 그러니까 이제 거의 기절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외국에서 뭐 우리나라 의료 쇼핑 오는 건 되게 유명한 얘기지 않습니까? 예, 예. 우리나라 의료 환경이 거의 세계에서 최고인데 그런 우리나라 의료가 그렇게 못마땅한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아니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서울에 있는 뭐 5개 대형 병원으로 집중되고 이런 현상은 오히려 좀 이렇게 차단하고 막아가면서 지방에도 공공의료기관 같은 걸 좀 더 확충해서 거기 의료진을 충분히 보내가지고 지방 가까운 곳에서 진료받도록 유도하는 이런 정책을 정부가 펴는 거는 맞는 방향 아닌가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가 있잖아요. 공공병원이 되게 많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 뭐 6%라는 설도 있는데 예. 공공병원이 부족한 이유가 정부가 공공병원을 전혀 짓지 않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근데 그 이유가 정부가 돈을 쓰기 싫어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가 공공병원이 과연 필요한가 의문을 갖게 만들어요. 왜냐하면 이 다른 나라 같으면은 이 공공병원의 장점이 예. 진료비가 싸거든요. 예. 그래서 공공병원은 이제 없는 사람들 같은 사람들이 간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우리나라는 말이죠. 이 건강보험 하나에 모든 병원이 묶여있기 때문에 네. 서울에 있는 아산병원이나 지방에 있는 그냥 동네 병원이나 진료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공공병원은 시설이 되게 후져요. 그래서 공공병원에 환자들이 안 가고 그래서 공공병원이 적자가 나는 거예요. 경쟁력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근데 이 정부가 이 적자를 지자체에 다 떠넘기거든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공병원을 자꾸 없애려고 그러고 의사랑 직원 수를 줄여요. 그래서 예. 병원이 더 후져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기 뭐 정책을 위반하는 그런 분들은 이제 뭐 아산병원 가서 진료를 받으면서 일반 지방 사람들은 그냥 공공병원이나 가서 진료를 받으라고 하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러니까 뭐 좋은 병원에서 진료받고 싶은 욕구를 막는 거는 이게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 공공병원을 짓되 그렇죠. 정말 꼭 필요한 거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국정 교수가 하다가 이제 실패했던 빈증 외상센터 같은 거 있잖아요. 이제 정부가 그거를 이제 지방에다 뭐 여러 개 한 서너 개 짓고 정부 돈으로 이제 그거를 계속 적자를 메꾸면서 그리고 훌륭한 의사를 초빙해서 그렇게 이제 병원을 운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가 그렇게 뭐 흉부외과나 뭐 중증 외상센터 같은 그런 기피과들에 대해서 공공병원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면은요. 네. 의사들이 글로 갑니다. 지금 흉부외과 같은 건 있잖아요. 흉부외과 의사들이 취업을 못 해가지고 그냥 서울에서 미용 성형으로 먹고 살거나 아니면 개업해서 감기 환자 보면서 울분을 사귀고 있어요, 사실 그분들이. 그러니까 병원에서 취업해서 심장 수술을 하고 싶은 분들이 취업할 데가 없어가지고 지금 그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부가 그래서 흉부외과를 정말 살리고 싶으면 흉부외과 전문 공공병원을 여러 개를 지어줘야 돼요. 그 민간이 감당할 수가 없거든요. 수가가 낮기 때문에. 근데 정부가 그런 거는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생색만 내려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좀 분노하게 되는 거죠. 네. 그 공공의료를 확충하기 위해서 공공의대를 새로 만들겠다는 것도 이번에 정부 정책인데 의협은 지금 그것도 반대하잖아요. 그건 왜 반대하시는 건가요? 그러니까 공공의대라는 게 이제 어쨌든 공공병원에서 일할 사람을 뽑겠다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뭐 10년 동안 이제 거기서 복무하면은 공공의료기관에서 복무하면 이제 다시 뭐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 10년을 채우기 위해서 제발 10년만 지나가라라고 이제 그렇게 근무를 하다가 이제 그분들이 10년 지나면 어디로 가겠습니까? 다 서울로 가서 뭐 미용 성형이라든지 돈 되는 일을 할 거란 말이죠. 근데 이게 이런 게 과연 필요한지 그게 좀 아니라는 거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의사협회는 뭐 좀 속된 표현으로 자기들 밥그릇 지키기 차원에서 그냥 강력 반대하는 거 아니냐, 집단 이기주의다 이런 지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밥그릇 싸움이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의사의 밥그릇은 당연히 의사 스스로 지키는 게 맞고요. 그러니까 이 밥그릇을 뺏기면 누구나 기분이 나쁘잖아요. 근데 이 밥그릇에 대한 침해가 이 국민 건강에 대한 이익으로 귀결된다 그러면 의사들은 당연히 반대할 명분이 없죠. 근데 지금은 소위 4대 악 의료 정책 이것들이 국민 건강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 국민들을 오히려 파탄에 이르게 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요. 이 공공의대 같은 거 그러니까 뭐 보건복지부는 계속 부인하지만 뭐 시민단체 추천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약간 의대에 정상적으로 들어가지 공공의대 시민단체 추천은 지금 복지부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건 뭐 논외로 하고요. 아니 근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여쭤볼게. 그 한 사회에 필요한 의사 숫자를 결정할 때 꼭 의사들의 동의를 받아야 됩니까? 저는 좀 어느 정도 협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요? 물론 협의는 필요하죠. 보건 정책을 이제 뭐 논의할 때 의사들하고 최소한 협상하는 모습 정도는 보여주고 이걸 추진해야 되는데 지금
이번에 한마디 그런 것도 없이 그런 게 없었다. 지금 네, 그리고 지금 전시잖아요, 전시. 이 전시에 알겠습니다. 군인들의 월급을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들을게요. 단국대의대 네, 서민 교수였고요. 자, 이제 반대 목소리입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의 전진한 정책국장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에 이제 서민 교수랑 인터뷰도 쭉 들으셨죠. 네. 정부가 내놓은 그 의사수 확충, 공공의대 뭐 신설 이런 등등이 오히려 국민들한테 피해만 줄 거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도 정부의 의사 증언안은 약간 좀 미흡한 면이 많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코로나19 시기에 공공의료기관이 굉장히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런 공공의료기관 부족하고 예. 또 거기서 일할 수 있는 의사들이 부족하다는 게 드러났기 때문에 예. 시민들께서 원하시는 거는 이런 공공의료기관에서 일할 수 있는 공공의사 양성을 원했는데 그렇죠. 정부가 내놓은 지역의사제는 사립의대 중심으로 티오를 늘려서 민간병원에 복무하게 하는 거고 예. 그게 이제 전공의 수련기간을 제외하면 한 3년 정도를 지역 주민을 곁에서 일할 수 있는 정도의 미미한 안이기 때문에 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공공의대도 49명 정원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더 개혁적으로 잘 하라고 시민사회는 주장을 하고 있고 예. 반면에 의사협회는 이런 의사 증원이나 공공의대를 원천적으로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희랑 좀 결이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전진한 국장이나 시민단체에서는 오히려 정부의 그 의사수 확충안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네. 그런데 의사협회는 전혀 그렇지 않다. 우리나라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라고 주장하는데 어떻게 보세요? 일단 OECD 통계만 봐도 한국은 의사 수가 인구당 OECD 평균의 3분의 2 정도고요. 네. 그다음에 의대생도 58%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의사도 부족하고 의대생도 부족한 게 맞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이제 외국들은 그 OECD 대부분의 국가들이 의대를 증원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한국은 2006년 즈음에 한 차례 감축을 했고 동결된 지가 오래됐기 때문에 이 차이가 줄어들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예. 근데 의사협회 쪽이나 또 방금 서민 교수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환자들의 그 국민들의 외래 진료 횟수가 평균 잡아서 OECD 평균의 2배나 된다. 그만큼 병원에 대한 접근성은 높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외래 진료 횟수가 많다는 건 이제 OECD가 발표한 통계인데 이 OECD에서 이제 통계를 내놓으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예. 한국에서 진료 건수가 많은 거는 행위별 수까지라서 의료 공급자들이 과잉 의료로 어떤 경제적인 인센티브를 창출하기 때문이다. 예. 이런 이제 해석을 내놨기 때문에 이런 통계를 활용한다면 이런 또 해석에도 좀 귀를 기울여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위별 수가 때문에 한마디로 말해서 과잉 의료, 과잉 진료를 한다 이 말인가요? 예, 과잉 진료가 창출이 되고 있는 게 안타깝게도 현실이고 예. 아까도 이제 서민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의사가 늘면은 의료비가 는다는 게 사실은 예. 이건 쉽게 말하면 과잉 진료를 하는 의사가 많아질 수 있다라는 주장을 하시는 건데 조금 이 의료인으로서 하기가 조금 국민스럽게 제대로 예. 좀 주장이라고 할 수가 있다고 보고요. 이거는 어쨌든 이런 행위별 수까지 같은 제도적 문제이기 때문에 예. 저희가 행위별 수까지나 비급여 같은 거를 제도적으로 통제하는 부분들을 주장을 하는 게 맞다고 보는데 예. 의사협회가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관심이 없고 네. 반대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모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의사 수가 늘어나면 오히려 과잉 진료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우려는 사실 현실적으로 근거가 있는 얘기니까. 네네. 때문에 이번에 의사 수 늘리려면 더욱더 철저하게 공공의료기관 그리고 지역 의료기관 이걸 좀 더 확실히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이로군요. 예, 맞습니다. 지금 이제 정부가 지역을 특정하고 과목을 특정한다라고는 했지만 예. 의무복무기간도 굉장히 짧고 민간의료 중심이기 때문에 의사협회에서도 의무복무가 짧다라고 주장은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그렇다고 한다면은 더 의무복무 기간을 충분히 늘리고 예. 이 공공의료기관에서 필수의료 과목에서 일할 수 있게 해라라고 예. 주장한다면은 예. 서울에서 이런 과다 경쟁도 막을 수 있고 의료 취약지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이런 대안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런 방향으로 대안을 제시하는 주장을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의 의협집행부는 그런 대안을 내지 않고 일단 반대죠. 네네, 의사증원에 반대하고 공공의대에 반대한다고 하는 주장이 이런 앞에서의 말씀하고 조금 모순되다고 봅니다. 그러면 진짜 반대하는 이유는 결국은 집단이기주의, 밥그릇 지키기 이거밖에 없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는 않은데 이렇게 예. 계속 대안 없이
근본적인 반대만 계속한다면 시민분들께서 그렇게 여기실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네. 아니 또 의사협회에서는 지역의 의사를 가게끔 만들려면은 지역의 의료 수가를 좀 더 올린다든지 오히려 이런 정책이 필요한 거다라고 주장하는 건 나름 또 대안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흉부외과나 이런 소위 기피과라는 예. 곳들이 예. 수가를 올려줬는데도 불구하고 흉부외과 여전히 기피과인 현실이 여전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민간 병원이 이 흉부외과 같은 상대적으로 조금 비급여를 많이 할 수 없는 예. 이런 과를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게 문제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런 꼭 필요한 부분들은 적자를 좀 감수하고라도 예. 국가가 이런 흉부외과 전문이라든지 이런 소위 기피과 필수 의료 과목들을 보유하고 있는 공공병원을 지방에 많이 지어서 해결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수가 하나만 갖고 되는 게 아니고 공공의료기관 확충이 제1번인데 이번에 정부에서는 공공의대 신설은 있지만 공공의료기관 확대는 아직 안 내놓은 거 아닌가요? 네, 공공의료기관 신설에 대한 내용은 뭐 거의 없고 그렇죠. 그간에 공공병원을 늘리는 이 개혁을 전혀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되게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예. 의사협회 내에서도 지금 현재 개원의들 가운데 뭐 이른바 폐업 휴진에 참여하는 비율이 자꾸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한 6점 몇 %밖에 안 되던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휴진율은 굉장히 적지만 그거는 이제 개원가에 해당하는 이야기고 전공의나 전임의들의 예. 이 대형 병원 사실 중증 질환자들은 대형 병원에 있기 때문에 예. 이 선생님들의 이 진료 중단율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이 예. 부분에서 의료 공백은 좀 많이 우려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전공의들은 대거 파업에 참여하는데 개원의들은 안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개원이들보다는 아무래도 전공이나 의대생 분들이 이런 새로 신설되는 이 의사수 증원에 더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전공의는 좀 이번 파업에 키를 쥐고 있는데 사실은 전공의들이 이런 좀 분노를 하는 측면들은 일부 이제 전공의들의 노동 조건이 굉장히 열악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고 이거는 정부가 그간에 이 민간 병원 중심으로 운영하고 그리고 병원이 인건비를 절감하려고 전문의를 충분히 고용하지 않기 때문에 전공의들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맞아요. 지금 당장 병원에 전공의가 없다 보니까 병원이 사실상 안 돌아가지 않습니까? 수련 의사를 중심으로 운영된다는 게 굉장히 기형적이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은 병원 경영자들한테 저는 있다고 보고 전공의 선생님들이 이제 노동조합도 만들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 사측에 좀 맞서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라고 요구를 하고 투쟁을 한다면은 저는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이 지지하고 환자들의 치료도 개선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방향의 전공의들이 제시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럴 때 조금 이런 사회적 논의가 더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측에서 생각하는 해법이 있을까요 혹시? 네, 지금 사실은 의사협회가 너무 타협점을 좁히면서 투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지점이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이 정부가 대화 노력은 해야겠지만 이 의사 증원 정책의 중요한 당사자는 시민이기 때문에 시민들과 같이 테이블에서 논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 의사 파업의 압력으로 의사들과만의 테이블을 구성해서 이 안에서 약간 밀실 협상 같이 진행된다면 그거는 좀 문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인도주의 실천 의사협의회 전진한 정책국장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